너 죽었다며. 내가 분명히 죽은 듯이 살라고 했잖아. 장례식장 빈소에 노파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휠체어에 탄 강 여사가 영정 사진을 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내가 그만큼 돈 줬으면 됐지. 한마디 한마디에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왜 애까지 낳아서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래? 노파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장례식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막 만난 부자 사이에 30년의 진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거실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48살 진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건설회사 상무라는 직함에 걸맞게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가의 주름은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무언가가 덜컹거리는 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나가보니 75살 어머니 강 여사가 벽을 닦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벽을 걸레로 문질러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가 올 때가 됐는데 그 가시나가 왜 안 오지? 진우의 손이 넥타이를 조이다 멈췄습니다. 은수, 30년 전에 들었던 그 이름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후벼 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눈웃음이 예쁜 여자였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마주친 순간부터 진우의 세상은 은수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찬란했어요. 냉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고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세상 최고의 데이트였습니다. 진우는 은수에게 약속했었죠. 내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큰 집 사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은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원룸에 찾아갔더니 이미 짐을 빼고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어머니 강 여사가 진우를 불렀죠. 걱정 마라. 그 여자한테 돈 줘서 보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줬어. 가난한 애라서 그 돈 보고 환장하더라. 너 같은 애랑은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받아갔어. 진우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수는 연락을 끊었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뜻대로 대기업 회장 딸과 결혼했고 10년 만에 이혼했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은수 얘기는 그만하세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여사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벽을 닦기 시작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은수 별세. 3월 17일 새벽 2시. 서울 5호 장례식장 203호.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은수가 죽었다니. 그것도 이틀 전에. 진우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여자였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했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서도 진우는 자신이 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워했던 여자였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여자.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아 있었어요. 냉면을 나눠 먹던 그 웃음,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던 그 온기가 30년이 지나도 생생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장마가 일찍 찾아온 거예요.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진우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진우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금속 시계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3달 동안 해서 산 시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커플 시계로 2개를 샀었죠. 하나는 자신이 차고 하나는 은수에게 선물했어요. 시계 뒷면에는 1년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시계였죠. 은수는 그 시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닦으면서 아꼈어요. 그런데 사라질 때 그 시계도 가져갔겠죠. 진우는 자신의 시계만 남아 30년을 함께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30년 만에 은수를 다시 보는 겁니다. 비록 영정 사진이라 할지라도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 장례식장 입구로 향했어요. 옷이 젖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고인 김은수. 진우는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지만 화려한 조화도 없고 음식상도 초라했어요. 진우는 향을 피운 뒤 절을 올리려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은수와 눈이 마주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은수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칼은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어요. 진우가 기억하는 그 눈웃음이 사진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30년 만에 보는 은수였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여자라고 미워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그저 가슴이 아팠어요. 상주석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은 청년은 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적대감 같기도 하고 호기심 같기도 한.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이마의 헤어라인까지 닮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죠.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분입니까?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진우는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건우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고요. 건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아들. 은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조문 감사합니다. 건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고인과는 오래전 친구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빈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은수의 영정도 자신을 닮은 청년도 모두 감당하기 힘들었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건우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진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진우입니다.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역시 그분이셨군요.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되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건우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을 올렸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은색 시계가 드러났어요.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진우가 30년 전 은수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죠.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시계가 자신의 손목에도 차여 있었어요. 이 시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가 시계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목에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유일한 물건이라고요.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아버지. 은수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니. 어머니는 평생 이 시계를 닦으셨어요. 건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시계를 꺼내서 천으로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하셨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가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동안 시계를 닦으며 자신을 기다렸던 거죠.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건우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다고,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끝내 오시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30입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은수가 떠난 게 30년 전, 그러니까 건우는 은수가 떠나고 나서 태어난 겁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떠났던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셨어요.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셨죠.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우가 계속했습니다. 이미 말기였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을 버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고. 진우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자신을 찾았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를 배신자라고 믿으며 살았죠. 혹시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건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그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죠? 3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건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군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니까 혹시 아실까 해서요. 진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은수는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평생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주무시는데요. 깨워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잠시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저예요, 진우. 진우? 우리 아들. 어머니는 오늘도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은수한테 정말 돈 주셨어요? 진우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그래, 줬지. 500만 원. 은수가 정말 받았어요? 그럼.
그 가시나가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갔어.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건우의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건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 밖 흡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와 건우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어요. 밤 11시가 넘어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아니, 자신도 몰랐던 진실을 꺼내야 했죠. 제가 당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우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벗어 건우에게 보여줬어요. 이 시계 보이죠?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커플 시계예요. 30년 전 제가 은수에게 선물한 겁니다. 건우는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시계를 번갈아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뒷면의 일련 번호까지 연속된 숫자였죠. 저는 은수를 사랑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서 3년을 사귀었어요.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은수가 사라졌죠. 제 어머니가 돈을 줘서 보냈다고 했어요. 건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턱의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찾지도 않으셨습니까? 건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낳아 키우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하신 겁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실 때, 새벽까지 청소일하실 때 당신은 편하게 사셨겠죠. 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네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우가 다가와 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당신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니. 비서한테 물어봤죠. 한진우 상무님 계시냐고. 비서가 그러더군요. 상무님은 바쁘신 분이라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건우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서 명함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김은수의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연락 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전화 한 통 안 하셨죠. 진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명함이 들어왔어요. 비서가 걸러내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석 달을 더 버티시다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진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작년 9월. 자신은 그때 신규 사업건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일만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호하셨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해진 수첩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일기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건우가 수첩을 진우에게 던졌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은수의 손글씨였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오늘 진우 어머니를 만났다.
500만 원을 주시며 진우를 떠나라고 하셨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거절하자 협박하셨다. 진우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나는 돈을 거절하고 집 앞에 두고 왔다. 진우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0년 3월 2일. 건우가 태어났다. 진우를 닮아서 너무 예쁘다.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진우는 지금쯤 대학을 졸업했겠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2005년 4월 18일. 건우가 7살이 됐다.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다. 건우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2010년 6월 30일. 건우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진우가 다녔던 학교다. 건우도 아빠처럼 똑똑하다. 자랑스럽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30년 동안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아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병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 건우가 진우를 찾아갔다고 했다. 연락이 올까?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진우는 일기장을 덮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3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돈을 줘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은수가 받아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건우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데려오겠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보겠어요. 건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적어도 당신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간병인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좀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당장요. 지금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부탁입니다. 정말 급합니다. 전화를 끊고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뒤면 도착할 겁니다.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30년 전의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건우는 빈소 안에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자정 10분을 넘긴 시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나타났어요. 휠체어에는 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우가 다가갔습니다. 강 여사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 누구야? 우리 아들 진우 어딨어? 치매 증세가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저예요, 진우.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우가 간병인에게서 휠체어를 넘겨받았습니다. 간병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밤 공기가 차가운데. 괜찮습니다. 곧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는 휠체어를 밀어 203호로 향했습니다.
건우가 빈소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강 여사를 보는 건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영정 사진만이 촛불 아래 놓여 있었어요. 진우는 휠체어를 영정 앞으로 밀고 갔습니다. 강 여사가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으악!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강 여사는 진우를 밀쳐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영정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너 죽었다며? 너 죽은 거 아니었어? 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죽은 듯이 살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진이에요. 하지만 강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치매로 인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30년 전의 기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제발 진우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 내가 돈 줬어. 500만 원. 그걸로 충분했잖아. 왜 아이까지 낳은 거야? 건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강 여사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여사는 영정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건우를 봤습니다. 으악! 진우야!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우를 보고 젊은 시절의 진우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결혼해야 한다고. 회장님 따님이랑 결혼해서 출세해야 한다고. 진우는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계속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가난뱅이야.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내가 돈 줘서 보냈어. 5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가 돈을 놓고 갔어. 우리 집 앞 항아리에 넣어놓고 갔다고. 미쳤어. 정말 미쳤다니까. 진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은수가 돈을 놓고 갔다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그 여자 생각을 잊었으니까. 회장님 따님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야. 강 여사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건우가 아니라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과거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은수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들이 더 중요했단다. 갑자기 강 여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너도 이해하겠지? 엄마라면 다 그렇게 하잖아.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한 거야. 진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은수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절하고 조용히 떠났던 겁니다. 건우가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어요. 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 여사는 건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죽은 듯이 살라고 했지.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죽은 듯이 살더라. 착한 애야, 참.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이미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일 뿐이었죠. 왜 그러셨습니까?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 여사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잘 되라고.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나처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시집을 가야 했지. 돈 때문에. 그래서 평생 불행했어.
너는 그러지 말라고,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하라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은수가 좋았어요. 은수랑 함께라면 행복했을 거예요. 아니야. 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돈이 있어야 해.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치셨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은수도 망치시고, 저도 망치시고, 건우도 망치셨어요. 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의 울음이었어요. 건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빈소를 나갔습니다. 진우도 일어섰어요. 간병인을 불러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모셔다 드리고 오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간병인이 휠체어를 끌고 나간 뒤 진우는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은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은수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끝까지 날 기다렸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건우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밖에서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우는 전화를 끊고 진우를 봤어요. 눈은 여전히 차갑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모한테 전화했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가져오신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고생하셨어요. 건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우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부터라도 책임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소로 돌아갔어요.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장례식장은 새로운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빈소박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계속 떠져 있었습니다. 건우도 마찬가지였죠. 8시쯤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손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건우가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모, 건우야. 여자가 건우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한진우 씨? 진우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진우를 한참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은수 동생이에요. 진우는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15살 때 언니가 집을 나갔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부모님은 언니를 쫓아냈습니다. 집안 망신시켰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언니를 찾았어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석평도 안 되는 방에서 건우를 낳았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가방을 진우 앞에 던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우는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어요. 곳곳이 해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권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색이 바래 있었죠.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설명했어요. 언니가 1999년 7월에 받았던 돈입니다. 아니, 받지 않았죠. 당신 어머니가 주신 돈을 언니는 거절했어요. 진우는 돈다발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난 돈이었어요. 언니는 그날 밤 당신 집에 갔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집 앞 항아리에 돈을 넣어뒀대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돌려놨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언니한테 돈을 받아갔다고 거짓말하셨죠.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 돈을 찾은 건 2년 뒤였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가방 속에서 발견했죠. 왜 안 썼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진우한테 떳떳하고 싶다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어요. 이것도 드릴게요. 언니가 쓴 일기장입니다. 건우한테 준 것 말고 다른 일기장이에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은수의 글씨였어요. 2000년 6월 10일. 건우가 100일이 됐다. 미역국도 못 먹이고 미안하다. 돈을 아껴서 분유라도 좋은 걸 사주고 싶다. 진우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2003년 2월 1일. 식당 일을 시작했다.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다. 건우 어린이집 비용 내고 나면 20만 원 남는다. 괜찮다. 우리 건우만 건강하면 돼. 2008년 5월 15일. 건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들이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본대. 건우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 욕은 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진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수는 3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건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좋아한다. 다행이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진우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2020년 3월 5일.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돈이 없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건우 졸업할 때까지만. 2024년 6월 1일.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한다. 건우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진우한테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진우는 일기장을 덮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건우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한 번도 재혼하려 하지 않았어요. 건우가 다가와 미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 언니가 당신을 찾았어요. 건우를 시켜서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으셨죠. 죄송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비서가 걸러냈는지 저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변명 같네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이 맞았으니까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진우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진우 인생이 꼬였을까봐 걱정된다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은수가 아니에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쳤습니다. 은수를 의심하고 어머니 말만 믿고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건우를 봤어요. 건우야, 내가 결정해라. 이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건지. 건우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우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못 받으신 사랑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손이었죠. 미숙이 가방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남긴 편지예요. 당신 앞으로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꺼냈어요. 은수의 손글씨였습니다.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마지막까지 너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가 준 시계를 보며 너를 생각했어. 힘들 때마다 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어. 건우를 잘 부탁해. 착한 아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부디 건우를 사랑해줘. 그리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불행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웃으며 살았으면 해. 사랑했어, 진우야.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은수 올림.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어, 은수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건우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영정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발인은 3월 19일 새벽 5시로 정해졌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옹구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진우는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턱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건우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뒤따라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정말 은수와 영원히 이별하는 겁니다. 30년 만에 만났지만 영정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살아있을 때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죠. 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도 뒤따라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옹구차 앞에 관을 실으려는 순간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멈췄어요. 진우는 옹구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건우가 영정을 들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은수야. 진우가 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돈 때문에 날 떠났다고 믿었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뱃속에 우리 아이를 안고 혼자 떠났던 거야. 나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지 않으려고. 건우가 영정을 내려놓고 진우 옆에 섰습니다. 진우는 손목에 시계를 벗었어요.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기억나? 내가 노가다 뛰어서 산 시계. 우리 둘만의 시계였잖아. 진우가 흐느꼈습니다. 너는 30년 동안 내 시계를 닦으면서 날 기다렸다며. 나도 똑같았어, 은수야. 나도 이 시계를 차고 매일 너를 생각했어. 진우는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록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엔 항상 내가 있었어. 냉면 나눠 먹던 그날, 한강변 걷던 그날, 내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 미숙이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건우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진우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건우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지. 진우는 건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건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셨는지, 아버지를 기다리셨는지. 건우는 주머니에서 은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글입니다.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건우 앞에서는 웃어야지. 건우야,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었어. 건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진우야,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어머니의 선택이었고 나의 선택이었어. 나는 후회하지 않아. 건우를 낳아서 키워서 행복했어. 건우야, 내 아버지가 나타나면 미워하지 마라. 그를 용서해줘. 그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야. 부디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했다, 진우야. 건우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진우는 관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은수야, 사랑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건우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건우를 봤습니다. 아버지. 건우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용서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건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앞으로 제 아버지로 살아주세요. 어머니 목까지. 진우는 일어나 건우를 껴안았습니다. 건우도 진우를 안았어요. 두 남자는 은수의 관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숙은 언니의 영정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우와 건우는 몸을 떼었습니다. 진우가 건우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다시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죠. 진우는 관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편히 쉬어, 은수야. 건우는 내가 잘 보살필게. 약속해. 관이 웅구차에 실렸습니다. 진우와 건우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웅구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진우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건우도 영정을 들고 차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수야, 저 하늘 어디선가 우릴 보고 있지?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건우가 옆에 섰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진우는 건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건우도 진우의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은수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죠. 미숙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우와 건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1년 뒤 2026년 3월 17일 경기도 외곽의 한 수목원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어 나무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습니다. 진우와 건우는 수목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언덕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대리석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건우가 직접 설계한 비석이었습니다. 추모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은수, 1975년 2025년.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진우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은수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은수야, 1년이 지났어.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건우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보고 있지? 건우가 옆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건우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건우는 진우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두 사람은 진짜 부자처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을 따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건우는 진우에게 은수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진우는 건우에게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건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많이 심해지셨어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 여사는 발인 이후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제는 진우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형을 안고 앉아 계셨죠. 매주 찾아뵈러 가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은수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알아듣지는 못하시지만요. 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진우는 건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건우가 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시고 저랑 함께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 회사를 퇴사했어요. 25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대신 건우와 함께 사무실을 열었죠. 사람 냄새 나는 집을 짓고 싶대요. 건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기장에 쓰셨던 말씀이에요. 언젠가 진우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진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수의 일기장에는 그런 꿈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사는 작지만 따뜻한 집. 진우는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에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집이에요. 저렴하지만 따뜻한 집을 지으려고요. 진우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건우는 은수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어요. 잘하고 있지, 은수야? 진우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진우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진우야. 고마워. 아버지. 건우가 불렀습니다. 진우가 눈을 떴어요.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건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받아 열어보니 은색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은수가 차던 그 시계였습니다. 제가 관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시계를 넣으셨잖아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께 드리려고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은수에게 준 바로 그 시계였어요. 은수는 이 시계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차세요. 건우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무게였죠. 이제 아버지 손목에 2개의 시계가 있네요. 건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양쪽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한쪽엔 자신의 시계, 다른 쪽엔 은수의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다시 함께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은수를 생각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수목원을 비췄죠. 이제 가볼까요? 건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일어났어요. 내일 또 올게, 은수야. 진우가 비석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매일은 못 와도 자주 올게. 건우랑 같이. 두 사람은 수목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진우의 차가 서 있었어요. 건우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건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냉면 어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건우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을까요? 진우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수목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진우의 가슴 속엔 은수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헤매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됐어요. 은수가 남긴 선물, 건우와 함께였습니다. 진우는 운전하면서 양쪽 손목의 시계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시계는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의 이끌림은 세월도 막지 못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죽음으로 헤어져도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우가 옆에 있었고 은수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